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BMW M5 F10입니다 짜라잔.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이 F10 바디의 M5 모델인데요. 사실 M5 하면 원체 이 고출력 그리고 자연흡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고배기량을 탑재하던 그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스피드가 관련된 이런 대회 같은 걸 다 기록들을 보면 M5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 F 바디, 이 F10 모델부터 자연흡기가 아니게 되죠. 이 전 세대인 260 바디 같은 경우 V10 이 10기통의 자연흡기 모델, 그때까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F10 M5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되게 비난과 불평과 좀 불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막상 이 녀석이 세상에 딱 나오고 달리고 하다 보니 이 소비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V8 8기통의 4400cc 트윈터보를 탑재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코드명은 S63. 뭐 S63 하면 벤츠가 워낙 많이 떠오르고, 그냥 S63만 검색을 하면 당연히 벤츠의 S63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녀석의 엔진 코드명은 S63입니다. 사실 이 외관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5 시리즈, 뭐 520D, 뭐 528i, 535i 되게 비슷하죠. 특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 범퍼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M 스타일이나 뭐 M 범퍼로 많이 교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차이가 좀 안 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조금 특유의 다른 느낌을 많이 개인적으로는 봤습니다. 참 차이가 없는 게, 이 그릴 같은 경우도 그냥 F10 그릴이랑 똑같아요. 다른 거라곤 여기에 이 M5 배지인데, 이 M5도 전기형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M5 배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뻥구멍은 없어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원체 차량이 고배기량이고 이 열을 되게 많이 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구멍 자체는 다 뚫려 있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라이트나 정말 다른 게 사실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돈 주고 이런 외관이 소위 말하는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거를 사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를 보는 김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S63 엔진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기통에 M 써있는 V8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엔진이 S63이고 이 뒤에 나온 M5도 S63이고 여기서 사실 변형된 엔진이에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렇게 정비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항상 해보면 빽빽하다, 꽉 차있다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8기통 엔진인데 보시면 되게 꽉 차있는 이 8기통의 엔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옆을 보시면 오히려 이 옆에서 일반 5 시리즈들과 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먼저 이 일반적인 5 시리즈랑 M5랑 가장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사실 뭐 전면이나 후면이 아닌 이 사이드 부분이죠. M5만 이렇게 있고 뭐 아무리 M 룩이든지 M 스타일을 하더라도 그냥 M 로고만 붙어있지 이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휠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휠 똑같은 거 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휠은 똑같은 걸 끼시면 되죠. 보통은 이 디스크나 이 캘리퍼 같은 경우는 안 바꾸시죠. 특히 캘리퍼는 그냥 도색 정도로 하는 거고 얘보다 작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퍼가 꽂혀 있으면 사실 여기서 얘기 다 한 거죠. 내가 바로 M5다.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M5, M6 그렇게 두 대가 똑같이 생긴 걸 쓰는데 옵셋은 조금 다릅니다. 옵셋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M5 휠인지 M6 휠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른데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265에 35, 20 해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M은 전부 뿔미러입니다. 근데 이 F10은 M은 뿔미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령 5 시리즈에서 M 룩으로 만들고 싶어서 뿔미러를 달고 M5 같다, 누군가가 저거 M5다, 뿔미러 달려있으면, 물론 뭐 M5 오너가 뿔미러를 달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 뿔미러를 달면 M5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냐면 이 사이드 미러 모양이 살짝 달라요. 5 시리즈랑 이 유리 가공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유리 하나만 해도 M5께 아니면 520D, 528i 뭐가 됐든 간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싸요. M5는 M5 거만, 뭐 우리가 잘 아는 광각 미러로 바꾼다고 해서 뭐 타 브랜드를 써도 거기서도 M5 걸 만들어야만 끼울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러만 봐도 이게 M5인지 그냥 일반적인 5 시리즈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혹은 누군가는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쟤는 M이야, 쟤는 M이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5 시리즈 중에서 최고의 고출력이고 가장 비싼 값을 받아먹는 그런 M이다 보니까 이 소프트 클로징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번엔 이 뒷바퀴의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도 2인치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뒤쪽에서 광폭을 쓰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350에 3020 그렇게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뒤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타공 디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타공 디스크가 더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디스크를 교환할 때 뭐 타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잘 달리는 만큼 잘 서야 하니까 이래저래 열도 많이 식혀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런 건 다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 순정값이 560마력에 70토크 가량을 내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녀석이니까요. 그러면 후면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렇게 M5의 뒷모습, 이 빵빵한 엉덩이로 왔습니다. 이게 뒤에서 보면 이 캐릭터 라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뻐요. 어느 정도의 그 살짝 오바스러움도 있고, 이 뒤는 뭐 일반적인 5 시리즈랑 동일하지만 요 아래 디퓨저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트윈으로 나 있고 이곳은 카본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뭐 사실 범퍼를 교체하고 엔드나 그냥 머플러 이쪽을 다 튜닝을 한다고 하면 M5 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M5다 아니다를 구분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렵죠. 그리고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원래 순정은 이게 아니에요. 전 사실 순정을 좀 원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스타일 자체는 요거랑 지금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순정 스포일러고, 차라리 큰 걸 달 거면 이거보다 더 큰 걸 다는 게 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자동으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면서 안에 뭐 깊이감도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반적인 깊이감만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딱 들어가는데 뭐 저 한 명 눕는 데는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뭐 얘도 여기 보시면 뒤 시트 다 눕힐 수 있고, 조금 아쉬운 건 이 안쪽은 마감을 안 했다는 거.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어느 급이나 다 그렇긴 웬만해선 다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M5인데 얘는 좀 처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크게 이렇게 보면은 5 시리즈랑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5 시리즈와의 차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차이점만을 보는 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 차이점, 그럼 같이 한번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M&L의 어떻게 보면은 이 F10 모델에서는 초창기 모델 같은 거죠.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여기에 동그란 그 M&L은 아니에요. 그거 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똑같이 당연히 패들 시프트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이드나 쭉 보시면은 요게 다를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알루미늄 소재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알아요. 뭐 얼마나 경량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해도 그 M의 느낌, 나 M이다 라는 그런 다른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비싼 그런 녀석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 들어갔네요. 나머지는 사실 뭐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무관하고,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풀 가죽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여기까지 다 가죽으로 입혀놨구나. 그냥 하이그로시나 이런 플라스틱 그런 걸 사용한 게 아닌 이런 가죽을 입혀놨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F10의 이 위치는 사실 조금 안 좋죠. 음료를 꽂게 되면 여기 조작하기가 힘들어지게끔 가리죠, 높이가.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센터 패시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누르진 않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나쁘다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똑같이 있으면서 가죽으로 돼 있고, 가장 큰 다른 점은 요거죠. MDCT가 들어가면서 쭈꾸미가 아주 귀엽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녀석의 즐거움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미션, 모든 걸 다 내가 조작할 수 있어요. 컴포트 모드부터 해서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뭐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스티어링 휠은 그냥 난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다 해서 그냥 컴포트 쓰면서도, 서스펜션은 하드하고 딱딱한 걸 원한다 하면 또 거기서는 그거는 스포츠 플러스로 이렇게 일일이 내가 다 조작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쭈꾸미 같은 경우는 하나 없죠. 파킹이 없어요. 요거를 이제 파킹을 넣으려면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파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DCT 같은 경우는 이 수동을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수동 미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느낌을 최대한 만들고자 해서 오토홀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A필러 부분이나 뭐 천장이나 뭐 이런 내장재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블랙의 느낌으로,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다른 건 당연히 아니고, 블랙의 느낌을 쫙 담아서 좀 더 강인하고 좀 포스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실내를 아무래도 산뜻한 거보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런 걸 컨셉으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BMW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외에는 크게 막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 똑같은 도어 캐치에 뭐 윈도우도 다 똑같고, 스피커는 일반적인 모델보다는 조금 좋은 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음악적으로 되게 많이 뛰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막귀는 요 정도 스피커 들어가 있으면 거의 오케스트라예요. 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으며, 이 안쪽으로는 지금 메모리 시트 할 수 있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 전동으로 이 핸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서 똑같이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딱히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단 하나, 요 녀석은 특별하죠. 보실게요. 제 시트가 검정색이라서 조금 더 티가 안 나는데, 여기 헤드레스트 부분에 M이 써있는 M시트, 그리고 이쪽 접어서 이렇게 헤드를
고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미 버킷이면서도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아줘요. 풀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고 통풍 들어가 있고 해서 진짜 일상적으로 타도 사실 되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양옆에 당연히 사이드볼도 조절할 수 있게 옆에 있고, 허벅지를 받치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데일리성도 되게 괜찮은, 오히려 요 시트만큼은 지금 뭐 M5 CS 그런 그 시트는 사실 뭐 세미라기보다는 거의 풀버킷이죠. 진짜 포스 있고 너무 이쁜데 그 시트보다는 훨씬 M5를 타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잘 잡아주지만 서킷에 훨씬 어울리는 시트고, 이 녀석은 사실 서킷에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그냥 데일리로 타기에는 훨씬 좋은 느낌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뒷자리로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 어쨌든 간에 5 시리즈 중에 제일 비싼 녀석은 비싼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 당연히 시트가 막 엄청 뛰어나고 편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하드함이 있어서 사실 이런 고성능 모델에 잘 맞는 시트다, 뭐 딱 그 정도 생각이 들면서 막 되게 특별하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보시면은 이 B필러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 뒷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알루미늄, 똑같이 알루미늄 사용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도 뭐 있을 거 다 있는 거죠. 사실 뒤에도 에어컨 있고 이렇게 뭐 엉뜨 있고, 뭐 뒤에서도 따로 개별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수납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깊네요. 근데 뭐 사실 여기에 뭐 수납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마는, 뭐 어쨌든 이렇게 수납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뒤에도 똑같이 독서등이랑 다 볼 수 있게끔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근데 요 라인이 지금 이렇게 쭉 오다가 훌룩 튀어나와 있어요. 사실 어차피 가운데에 누군가가 앉기는 쉽지 않아서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겠지만 왜 튀어나왔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 뭐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뒷 시트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시트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암레스트도 동일하게 있고, 물론 이 암레스트는 그렇게 막 고급형은 아니에요. 그냥 5 시리즈 암레스트.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한 수납함이 또 하나 있고, 똑같이 여기서 뒷자리에 있는 이 컵홀더, 그런 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녀석 타고 달리면서 여기 놓으면 엎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조금 드네요. 실내 내부는 막 엄청 특별하진 않고 되게 블랙 하면서 좀 조금씩 이런 시트가 조금 다르다거나 뭐 알루미늄 소재를 좀 사용했다거나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중형 세단답게 뒤에 탔을 때 불편함 없고, 제 키가 186인데 그냥 이렇게 딱 붙였을 때도 주먹 하나 공간 남고, 뭐 좀 편하게 앉는다 이렇게 쭉 널브러지면 당연히 더 여유가 있죠. 뒤에 사람이 탔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의자도 제가 내렸기 때문에, 시동을 껐기 때문에 제 뒤로 쭉 빠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실제 운전할 때는 이게 더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이 포지셔닝을 제가 할 수 있겠죠. 4인 가족이 타기에도 사실 되게 좋다. 그래서 아빠들의 로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빠는 아니지만 M3, M4도 너무 좋아하지만 조금 크면서 사람을 조금 더 태우면서 더 고출력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녀석이 일단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국 다 저 엔진이 문제인 거예요. 다 엔진 때문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 뒤에 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고, 썬루프도 똑같이 일반 5 시리즈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드라이빙 해보면서 같이 거기서 조금 더 떠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서 운행을 간단하게 해보고, 이따가는 또 패드를 치면서 그 M만의, M 특유의 이 뒤통수 때려주는 그런 것도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뒤통수 때림이죠. 살짝만 밟아도 이 녀석은 좀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정말 되게 즐거운 세단이고, 슈퍼 세단 그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란이다. 일단 이 8기통이 주는 그 배기음, 그리고 힘, 이런 거는 뭐 정말 너무 만족스럽죠. 되게 이 중형차, 크기가 큰 차임에도 이런 코너링에 있어서 되게 안정적으로 차량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것 또한 되게 이 차의 큰 매력 그리고 장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편하게 드라이브만 놓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고 있는데, 물론 일반 5 시리즈보다 되게 좀 하드한 건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하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엄청 하드하게 또 바꿀 수도 있지만 M3, M4처럼 그 정도의 경쾌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차체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참 이 펀 드라이빙이라는 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잘 맞는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차량 자체는 되게 즐거움을 되게 주는 그런 차죠. 그리고 역시나 MDCT 되게 변속하는 거나 이 체결감이나 되게 빨라요. 빠르고 경쾌하고 이 완성도 그리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미션이에요. ZF4의 미션들도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이 M은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 이제 ZF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M은 항상 이렇게 M1, M2, M1, M2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팅을 아까 말했던 이 뭐 미션,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뭐 M1의 스포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M1의 스포츠, M2의 스포츠 플러스 그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그렇게 내가 세팅 값으로 바뀝니다. 되게 편하게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 M 버튼을 누르면 이 앞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간단하게 숫자만 몇 킬로 달리고 있다 요것만 나오는데 이 M 버튼을 활성화해서 누르게 되면은 RPM 게이지가 나옵니다. RPM 게이지랑 속도. 그래서 페달을 칠 때 그런 데 있어서 훨씬 유용한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요 페들로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패드를 뭔가 좀 치고 싶은데 앞에 차가 너무 느린 차가 두 대가 함께 갑니다. 아까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브 세팅보다 지금 사실 못 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패드를 칠 때 그 체결감 그리고 이 때려주는 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힘이 느껴지고 이렇게 뒤통수 맞는 거라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 그런 느낌. 이 정도 움직임이면 이 덩치에 저는 상당히 재밌고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들이 제 앞으로 너무 많이 쌓였어요. 와인딩도 힘들고 달리기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진짜 이 녀석의 힘을 조금 느껴보자면 여기서 진짜 좀만 탁 밟아도 되게 큰 힘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체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편하게 스티어링 휠도 엄청 가벼워졌어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스티어링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다 되게 편해진, 아까의 그 하드함 대비 편해진 거고, 최소한 그거보다는 조금 일반 그냥 5 시리즈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하드함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재능을 숨겨놓은 그런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양파인데 좀 많이 깔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녀석이라서 훨씬 재밌고 즐거운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인 것 같아요. 역시 남자는 M, 그리고 남자는 8기통.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을 안 해봤다면 경험을 해볼 가치는 있다.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F10 M5를 저희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뭐 차량의 크기, 차량의 힘, 어느 부분에서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녀석. 물론 일반적인 5 시리즈보다 좀 더 하드하고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은 M5인데 물렁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스포티함을 되게 중시하고 강조하면서 만든 차량이 하드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드함이 사람이 못할 정도의 하드함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큰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차 중량이 187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무겁네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가볍네 혹은 그게 감이 안 온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가볍게 이 중형차가 8기통의 트윈터보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경쾌하고 재밌고 그런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뭐 여러 명이 같이 이동할 때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흡기보다 연비도 좋고, 이런 V8이라면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탈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제가 또다시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